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2027년도라든가 2030년까지 예상해서 주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재 수출 데이터라든가 실적 추이를 그대로 지금 주가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조정은 어쨌든 명분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양극재가 판가가 떨어져서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실적 추정치 하향되고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반영된다 하면 주가 바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님과 2차 전지 이야기, 그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그룹주가 올해 정말 신화적인 상승을 하다가 꽤 많이 조정받았고 네. 다시 좀 오르는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요, 이 밸류 논란, 고평가 논란도 좀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룹주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신다고요?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또 고점대에 바텀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에코프로 BM이 좀 그렇고요. 네. 에코프로 좀 덜 빠지긴 했죠. 거의 바텀은 왔죠, 네. 사실상.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전체가 이제 그 수직 계열화가 좀 됐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을 통해서 양극재, 그리고 에코프로 HN 쪽은 이거 환경 사업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첨가제 사업도 동사가 한다 그랬고, 이제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리튬, 에코프로 AP에서 이제 가스, 산소라 질소 가스하고요. CNG가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에코프로 노디스가 이거 이제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류죠.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많네. 그죠? 표를 전체 보여주니까. 파트너스가 이제 유로 벤처 집행하는 그런 투자 회사입니다. 네. 더 이런 게 더 있는데, 그 실적에 의미 있게 나오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제 에코프로 CNG도 매출이 없다가 작년에 1,000억 정도 나와서 이제 급성 아마 향후에 굉장히 크게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AP도 이제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볼륨이 나오는 거는 요 4개 기업이 일단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교 차트를 갖고 온 게, 네. 요게 이제 양극활 물질, 양극재라고 많이 알려져 네, 있죠.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 차트입니다. 수출액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랑 PQ가 곱한 값이 그 가격이 되겠죠. 액이 될 텐데, 요 박스 친 게 2022년 구간입니다. 네. 작년에 2022년도에 보면 2021년도 대비 양극재 수출액이 쫙 급증하죠. 급증하죠. 그러고서 더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좀 그 단가가 떨어지면서 조금 조정받았는데, 같은 기간에 에코프로 BM 주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네, 이거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주가 이렇게 1년 빠졌어요. 연간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요 올라간 작년에 요 올라간 만큼 비율만큼이 딱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30만 원, 32만 원 요 자리가 원래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빠졌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반영된 겁니다. 올해 연초에 4월까지. 이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거 수출 데이터랑 에코프로 BM이랑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서 요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높이는 달라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비율로 환산하면 왼쪽에 양극재 수출액 늘어난 것만큼 에코프로 BM 주가가 이제 올랐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원래 이게 7월 8월 달 반등한 게 Q가 올라가는 바람에 P가 떨어졌어도 그래서 수출액이 반등했어요. 제가 그래서 타방송에도 요거 보고서 지금 주가 바닥이다, 28만 원 자리는 바닥이다, 절대 팔면 안 된다 얘기했던 거. 그러면 이제 어쨌든 BM 주가를 봤을 때 위로 길게 창을 찔렀던 건 어쨌든 왼쪽 데이터랑 비교하면 이제 오버슈팅이었다. 예, 요거 요 정도에서 40만 원 이상에서 좀 오버슈팅 네, 나왔던 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쨌든 수출액은 계속 근거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장기적으로 네. 우상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요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은 2030년까지 주가 밸류 반영했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땡겼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주가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주가 오히려 빠졌으니까 이게 단번에 반영됐고, 이후로는 이후에 추가 올해 실적 부분이 반영됐는데 좀 더 올라간 거는 너무 오버시팅 했던 거죠. 이건 사실은 거 맞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요게 에코프로 BM 이제 주봉 차트고요. 이거 월봉 차트고요. 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 그 월봉 차트인데, 요거는 분기별 실적이에요. 이쪽은 연간 실적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21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2022년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가죠. 주가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정도 올라갔어야 돼, 이 각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올해.
그러면서 이후에 쇼스키도 터지고 더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 실적 성장보다는 좀 오버슈팅하고 그럼 요 약간 땡겨 쓰는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책명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이걸 분기별 실적으로 보면 이거 매출액이고 분기별을 보면 조금 더 영업이. 이렇게 좀 굴곡이 더 그쵸. 기울기 더 잘 반영되겠죠. 네, 그죠? 요거가 그 과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같은 이거 연도 같잖아요. 이렇게 2022년도가 실제로 쫙 이렇게 급증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이때 뭐 그 화재에다가 이동체계장 불구속에다가 에코프로 BM 매각설까지 막 가진 악재 찌라시가 막 돌면서 주가를 눌렀다고 이게 거의 2년 정도까지 주가를 억지로 누렸기 때문에 자연 누른 게 한 번에 이제 스프링 효과로 한 방에 팍 튀어 올라간 거죠 이게.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그러면서 샀고 그리고 그걸 눈치챈 외국인들 쇼커버를 급하게 해버리면서 이게 이사단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기관들이 눈치를 못 채는 바람에 이렇게 실적이 영업이익이 거의 230% 3배 넘게 올랐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밑에 영업이익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요. 이게 이제 분기니까 자본이 좀 더 이렇게 떨어졌겠죠. 합치면 누적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가 3배 올라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적 따라서 그만큼 딱 올라간 거고요. 올해 실적도 올라갈 테니까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말로 풀었으면은 이제 이것도 에코프로거든요. 에코 똑같아요. 에코프로가 작년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7배 올랐습니다. 7배. 요거 지금 80만 원짜리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올랐어야 돼요. 에코프로가 작년에. 그러니까 걔도 이제 이익 올라갈 때 주가가 못 올랐다 그죠? 한 네. 번에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매출 쫙 급작 올라가죠. 영업이익 쫙 올라가죠. 네. 이게 갔어야 돼요. 네. 근데 빠졌다니까 얘도 빠졌어요. 연간으로 빠졌어요. 지금 보면 뭐 옆으로 긴 것 같지만 더 짧게 보면 예, 빠졌겠죠, 연간으로 그죠? 하락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눈치채고선 단번에 쏜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이 된 거에 대해서 눈치챈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많이.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이것도 쇼스키즈가 그 쇼커버링이 진행되면서 또 쇼스키 터졌고 여기서 올라가냐 마냐. 제가 그래서 이거 다 올해 실적까지 반영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방송에서. 이 정도 80만 원 이 자리가 올해 실적까지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 쇼스키 터지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2022년도 1분기에만 해도 매출 컨센서스가 작년에 2조에서 3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조, 내년이 6조 수준이었어요. 전체 증권사 컨센서스가 작년 1분기만 해도 네. 그때 양극재 밸류 3년 당긴 거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실제로 작년에 5조 3천억 매출 나왔죠. 올해 최소 8조에서 10조 얘기 회사 가이던스 10조인데 증권사 컨센서스는 8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는 한 9조 정도 되지 않겠냐 보는데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이던스 한 2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는 변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변하죠. 네. 갑자기 캐파 확장이 되고 이래버리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2027년도라든가 2030년까지 예상해서 주가가 이런 밸류를 가져와서 주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재 수출 데이터라든가 실적 추이를 그대로 지금 주가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에코프로 BM 3배, 에코프로가 7배 올랐는데 작년에 주가가 빠졌다.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실적 성장률만큼 올해 4월까지 올라간 게 거의 일치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쇼스키즈 터졌던 것이고요. 7월 달의 상승은 어쨌든 간에 2021년 대비 2023년도에 그 영업이익 상승 비율만큼 올라갔다가 또 쇼스키 통해서 슈가 오버슈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발생했다는 자체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오버슈팅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버슈팅 발생한 거고, 그러면 다시 공매도 들어온 거고요. 최근의 조정은 어쨌든 명분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양극재가 판가가 떨어져서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되고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반영된다 하면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지금 그 회사에서도 그 에코프로 BM 사장도 양극재 판가 4분기에 반등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분기가 전기차 어쨌든 성수기고 출하량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그렇고요. 밸류에이션 간단히 얘기하면은
포스코 퓨처엠 비교 대상 갖고 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도에 매출 43조에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뭐 얘기하는 게 100조 달성하겠다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요거를 나누면 영업이익 배수 29.42배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률은 5에서 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환산하면 지금 2030년도에 영업이익률 7.9%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의 영업이익률보다 양극재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보다 작년 매출액보다 13배, 그 영업이익은 20.5배 정도 높은 규모를 제시를 한 건데 저희 주목할 볼 만한 건 요 영업이익률 기억하시고요. 7.9%. 네. 그리고 영업이익 배수 29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퍼밸류라든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아까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에 대한 사업 가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에 대한 사업 가치,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HN, AP, CNG까지 요런 6개 기업에 대한 뭐 지분 사업 가치, 지분 또는 사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 각각별로 실적 추정을 다 따로따로 다 해가지고 합산해야 적정표를 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해가지고 다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만 제 기준은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금 그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그 업스트림 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미국에서 해 예상은 뭐 아이오니어랑 하지 않을까, 호주 아이오니어랑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이제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정광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컨버전 사업뿐만 아니라 직접 광물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올해 3월달에 거기에 대한 사업 목적도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굉장히 생각보다 클 수가 있어요, 나중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저는 시가총액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율 부분도 순수주주사가 있고 사업주주사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은 사업주주사예요. 순수주주사에 사업주주사 바뀌었고요. 독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독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 비상장사들이 IPO를 하거나 M&A를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건 순수주주사보다는 할인율이 낮게 상승되는 거고 지금 사업주주사를 50%까지 할인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일각에서는 이거 과연 필요하냐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에서 50% 정도까지 할인율 적용하고 있는데 좀 과도하라 보고 있고 굳이 적용한다 그러면은 30%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좀 아젠다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도 에코프로가 뭐 에코프로 BM보다는 시총이 맞습니다. 2위입니다. 2위. 아 그렇군요. BM이 더 많군요 지금. 그런 게 됐습니다. 주가가 더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밀리면서 네네네. 그러면 에코프로를 시총 기준이 아니라 어떤 아까 얘기한 에코프로 BM의 타겟 프라이스 잡듯이 가격적으로 좀 기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이거 좀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저 이미 말한 목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어려울 때 나와주셔서 기준들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